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두라고 합니다. 그거를 봤는데요.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글쎄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의사를 할 수가 없느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이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그 결격사유가 뭐가 있냐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이게 3조 1호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단서 조항이 뭐냐면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신건강복지법 3조 1호의 정신질환자라는 게 뭘까라고 되어 있냐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률상으로 의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요 아주 심한 조현병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조현병이라 그러면 다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면은 정신장애 등급이 나오는 정도의 조현병이거든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조현병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현병 그러면 조현병도 치료를 잘 받으면은 일상생활에 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지만 정말 치료를 잘 받는 조현병 환자분들은 저도 모르는 경우가, 제가 그냥 우연찮게 만나면요 저도 그냥 이분이 진짜 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명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상대적으로 상태를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이 사람의 어떤 현실 검증력이 있는지, 인지 기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타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다방면으로 좀 평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생활을 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정신과 전문의가 소견을 제시를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법적으로 의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질환자는 이미 다 걸러내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이게 이러면 이게 정신과적인 편견을 좀 우려가 되면 되거든요. 요즘에도 아직도 진료 현장에서요. 정신과 그냥 가벼운 우리 공황장애나 요즘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 불면증조차도요. 환자분들이 정신과 가서 치료받는 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 편견을 우리가 좀 더 계속 편견을 깨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편견을 좀 조장하지 않나 해서 사실 좀 이 기사가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정신과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조현병이잖아요. 조현병조차도 저는 만약에 치료가 잘 되고 증상이 가볍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존 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수학자이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도 잘 받고 해서 사실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탈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병명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치료받고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아요. 사실 많고, 저는 치료받으신 분들이 전혀 의술이 떨어진다 이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제가 좀 걱정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떤 논문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좀 OECD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1위잖아요. 항상 1위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요, 이게 의료인들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되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인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오히려 좀 치료를 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치료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이고 하니까 많이 조금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겠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이런 편견을 깨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설득도 좀 많이 하고, 치료받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 발표를 하시면 참 이게 저희가 하는 거하고 좀 반대되는 거니까 좀 우려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과 가서 진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정신과는 좀 더 병식이 있는 사람이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증상이 심한 사람이 방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방문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니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좀 강화시켜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악마화? 이렇게 좀 시키는 경향. 제가 의사고 저희 친구들 주변에 의사가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뭐 의사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 뭐 특별하게 뭐 더 뭐 도덕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그냥 서민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성격이고 그 중에서 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자료를 요청하면 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의료 기록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산부인과 기록하고 정신과 기록은 더 의료 중에서도 더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사 나오고 나서도 사실 뭐 이런 기사 때문에 뭐 치료가 좀 꺼려진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결국에는 편견이거든요, 편견.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뭐냐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좀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정신과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게 편견도 없애고 불이익도 없애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치료야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뭐 취직 뭐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